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과 이제 민법과 민사특별법입니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걸 공부할 김화현이라고 합니다. 초면부터 마스크를 써서 좀 죄송한데, 제 생활 궁금하진 않죠? 혹시 궁금하시면 네이버에 찾아보면 나옵니다. 네, 김화현이라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공인중개사 취득 걸으셨죠? 오늘 처음 만났죠, 우리가? 저랑 민법을 공부할 텐데, 이제 여러분 대부분 민법 공부 아직 안 해보셨죠? 처음일 겁니다. 처음일 건데, 이 프린트에서 우리 시험에 나온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니, 공부도 안 하는데 문제 풀 수 있을까요? 풀 수 있어요. 제 방식대로 한번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를 몇 문제 좀 풀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우리가 처음 보는 거예요. 네, 처음 보는 건데, 이제 반사회적 법률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처음 보지만 잠깐 봐보세요. 이게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입니다. 다시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 근데 이게 아닌 게 있거든요. 그래서 반사회적 법률행위 아닌 게 있는데 먼저 강박이라는 게 있어요. 강박. 강박이 무슨 말이죠? 두려워서 쫄았단 말이죠. 쫄아서 뭔가 했단 말입니다. 두 번째, 우리 지금 뭔지 몰라요. 강제집행 이런 말 나와도 반사회적 법률행위 아닙니다. 세 번째, 통정의 표시 나와도 반사회적 법률행위 아니에요. 다음 네 번째, 명의신탁 나와도 반사회적 법률행위 아니다. 이건 혹시 해본 적 있나요? 아마 해본 적 있을지 모른다 이거. 그 다음 조세세금 있죠. 세금. 세금을 조세라 하죠. 특히 양도세 같은 거, 양도세, 소득세 등등 아무튼 세금만 나오면 반사회적 법률행위 아니에요. 증여세, 상속세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보지만 이걸 우리가 외워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박, 강제집행, 통정의 표시, 명의신탁, 세금 조세는 아직 뭔지 몰라도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강술래 하죠. 강강술래. 그거 대신 강강신조 외워요.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강강신조 외웁니다. 시험은 대부분 강강조 이거밖에 안 나와요. 시험은 강강조 이거밖에 안 나옵니다. 이거 가끔 나오고 가끔. 그래서 강강신조 한번 외워봤죠? 이건 반사회적 법률행위 아닙니다. 아주 우리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오늘 프린트 1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프린트 1페이지. 여기 상단에 문제 하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내년 시험에 32회입니다. 32회. 그럼 첫 번째 문제 봐보세요. 첫 번째 문제. 법률행위 효력에 관한 설명은 틀린 거죠. 그 아래줄에 몇 회 문제, 몇 회? 30일에 이게 며칠 전에 했던 문제예요. 올해 며칠 전에 했던 문제. 그러면 먼저 법률행위 효력이 나왔잖아요. 그럼 1번부터 있는 게 아니라 강강조 있는가 빨리 찾아요. 1번부터 5번 빨리 봐보세요. 앞부분에 강강조 있는가. 강강조 어디가 있죠? 1번부터 5번 문제에서 3번에 강 보이잖아요. 강제집행 나왔죠. 그럼 이거 반사질서 아니라 그랬죠? 그럼 자 3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을 설정하기는 반사질서 법률은 모유이다. 이게 틀렸잖아요. 이거 아니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냥 3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이거 외우면 그냥 1초 만에 답을 찾는 거 이게.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게 실력이 아니에요. 기본 실력 플러스 기술입니다. 시험이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부동산 공부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부동산 공부가 아니라 자격증 따러 오셨죠. 그럼 시험 목적이 공부하는 겁니다. 법을 공부하려면 대학원 갔어, 대학원. 여기는 시험 합격이 목표입니다. 우리 학원 오신 분들은 부동산 전문가 없어요. 다 시험 전문가입니다. 그 두 번째 문제 보세요. 두 번째 문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거 그랬죠. 이것도 25회 문제입니까? 그럼 1번부터 5번 중에 강강조 있는가 빨리 찾아봐요. 5번에 강제집행, 그게 그냥 무조건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특히 이게 시험이 제일 잘 이거 올해도 30에 나오고 그래서 이게 항상 1번 문제 나와요. 1번 문제. 그 밑에 제일 마지막 문제 보세요. 제일 마지막 문제 박스 문제인데 반사질서 법률에 해당하여 이제 무효로 되는 거죠. 그럼 박스에서 강강조를 빼요. 강강조를. 그럼 기억에 뭐 보여요? 강박. 니은에 뭐 보여요? 그렇죠. 디귿에 뭐 보여요? 그거 빼면 리을 2번이 답입니다. 이거 강강조 빼시면.
이런 식으로. 근데 이 문제를 거의 많이 틀립니다, 이거. 왜냐면 이 내용이 엄청 많거든요. 엄청 많은데 시험은 나올 게 딱 정해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영화 보면 주연 배우는 딱 정해 있죠. 밑에 스타일만 다르잖아요. 주연 배우 정해 있죠. 시험도 우리 시험도 정답 나올 게 거의 딱 정해 있어요. 정답 나온 거. 나머지 다 필요 없는 것들입니다. 네, 뒤로 한 장 넘겨보세요. 2페이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우리가 무효 사유와 이제 법에서는 무효와 취소가 서로 다른 말입니다. 이건 2주 후까지 계속 공부할 거예요. 근데 무효 사유는 엄청 많아요. 셀 수 없어요. 몇 개인가. 무효 사유는 엄청 많다. 근데 취소 사유는 딱 4가지예요. 취소 사유는 이건 나중에 하니까 굳이 안 적어도 됩니다. 다 해요, 나중에. 그냥 오늘은 편안히 보세요. 이제 제한 능력자 행위와 착오와 사기 강박. 우리 시험범위 이것만 취소 사유가 되고 나머지는 뭔지 몰라도 무조건 다 무효로 가는 겁니다. 이것도 한번 우리가 이제 처음 이제 외워볼까요? 이거 이제 제착사강 외워요. 제착사강. 제착사강은 취소 사유고 나머지 뭔지 몰라도 다 무조건 무효로 갑니다. 그러면 제 차를 팔아요. 내 중고차를 판다 그러면 제 차 사과하면 돼요. 제 차 사과 이거 취소입니다. 나머지 다 무효라고 외우시면 되는 거 나중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2페이지. 2페이지 첫 번째 문제. 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 그랬죠? 29회 우리 기출 문제예요. 1번은 착오죠. 착오 뭐예요? 2번은 기망이 사기죠? 사기가 뭐예요? 속일 기자, 기망이 사기예요, 사기. 3번에 뭐가 보여요? 사기. 4번 뭔지 몰라요. 5번에 뭐가 보여요, 5번? 착오, 그럼 답이 4번이겠죠? 그럽니까? 최착사강 빼면 답이니까. 그 밑에 문제, 2번 31, 2번 시험. 자, 문제 보세요. 취소원이 있는 법률행위. 그러면 재착사강 빨리 찾아요. 몇 번 있어요? 4번에 딱 보이잖아요, 이게. 그러죠? 다음 넘겨보세요. 3페이지. 이제 어려운 것도 좀 해봐야겠죠? 자, 유치권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나요? 유치원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간 유치원이 아니라 유치권입니다. 이게 엄청난 권리입니다, 유치권. 유치권 우리가 길거리 가거나 운전할 때 건물을 거의 다 지었는데 공사를 중단하고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프랑크에서 본 적 있죠? 그 유치권입니다. 엄청난 권리예요. 건물에 이게 있잖아요. 그럼 그 건물 줘도 누가 안 가져, 이거. 이거 엄청난 권리예요. 거의 인간으로 치면 가난 말기예요. 가난 말기. 이 사람하고 결혼하겠어요? 그래서 유치권 있는 건물 누가 줘도 안 갔습니다. 유치권 있는 건물이 경매에 나오면 계속 유찰, 누가 경매 계속 유찰돼요. 한 5번, 6번 떨어지면 누가 받을까 말까요? 이게 엄청난 권리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그냥 적을 필요 없어요. 들어보는 겁니다. 유치권에 인정되지 않는 성질이 있어요. 유치권에 인정되지 않는 법적 성질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지금 무슨 말인지 몰라요. 우선변제권, 경매에서 우선변제권이라는 게 없습니다. 두 번째, 물상대의라는 게 없어요. 세 번째, 유치권의 기초한을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 이런 게 없습니다. 그 유치권에는 이것도 처음 보지만, 자, 우물에 유물 없어요. 우물에 유물 없다. 우물을 파면 흙밖에 안 나오죠. 우물을 파면 고대에 유물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래서 우물에 유물 없다고 이제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유치권은 보통 2-3문제 나온다, 우리 시험에. 보통 2-3문제 나와요. 그 다음에 유치권 행사 못하는 게 있어요. 유치권 행사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 말은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 이게 그냥 유치권의 그냥 채권이 될 수 없다 같은 말이에요. 채권이 될 수 없으니까 유치권 행사 못하는 겁니다. 그게 먼저 우리 임대차 할 때 보증금 많이 주고받죠. 상가에서는 권리금도 주고받잖아요. 그다음 이건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실 합격하라고 제가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뭐 지상물 매수초공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부속물 매수초공권 이런 게 있습니다. 다음 매매대금이 매매대금. 매매대금 같은 말이 외상대금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건축자재대금이에요. 건축자재대금. 이게 거의 같은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건물 지을 때 시멘트 사요, 시멘트. 그럼 시멘트 대금이 시멘트 외상으로 살 수 있죠, 외상. 보통 사고 한 달 후에 결제하잖아요. 또 시멘트 대금 같은 말이죠, 다. 그래서 시멘트 매매대금, 시멘트 대금 다 같은 말이다. 그 다음에 이제 뭔지 모르겠지만 계약 명의신탁 이런 게 있습니다. 얘들은 유치권 행사할 수 없어요. 이것은 이제 우리 보건복지부 있죠.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 누구죠? 아무튼 번이요, 보 원래 건인데,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말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이 말을 쓰는 거 이거. 보건복지부가 우리 국민을 배신했다. 배신 대신 매신. 다시 보건복지부가 우리 국민을 배신했다, 미친했다입니다. 이거 유치권 행사 못한다. 그래서 유치권은 이거 두 가지 이어두면 기본은 한 문제를 맞춥니다. 이거. 그럼 이건 제가 약간 노래를 해볼게요. 자, 보건복지부 매신 이렇게 외워요. 자, 다시 보건복지부 매신 외웁니다. 나중에 내년 10월 달에 기억 안 날 수 없겠죠? 보건복지부 매신 외워요. 근데 제가 방금 한 이 멜로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혹시 아신 분? 보건복지부 매신 들어보신 분? 네, 글 잘했어 제가. BTS 아시죠? 그 아이돌이라는 노래 있어, 아이돌. 이 노래 제목 있어요, 노래. 여기 보시면 보건복지부 매신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이거 인정되지 않죠? 우물이우물 없잖아요? 같이 보면 이런 노래들 이제 들어봤을 거 같아요. 보건복지부 매신 오오오오 우물이우물 없어 오오오오 들어봤어요? 들어오신 분 이런 노래. 수준이 안 맞았잖아. 아무튼 외워요. 자 다시 보건복지부 매신 오오오오 우물이우물 없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제 3페이지 첫 번째 문제 보세요. 3페이지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 틀린 겁니까? 1번에 우물이우물 없어. 우물이우물 없어. 1번은 일단 맞았죠? 2번은 뭔 말인지 몰라요. 3번 몰라요. 4번 몰라요. 5번 뭐가 보입니까? 5번엔 건축자재. 건축자재 그 다음 매도. 그럼 문제가 유치권인데 지금 5번에 건축자재 매도 나왔죠? 그럼 더 이상 읽을 필요 없어요. 제일 끝에 5번 제일 끝에 유치권 행사를 쓸 때 틀렸잖아요. 그러죠? 이거 행사 못하는 매도, 매매대금, 건축자재.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두 번째 문제가 엄청 길죠? 이런 문제는 문제를 읽는 게 아니에요. 1번부터 그냥 1, 2, 3, 5를 읽어요. 거의 정답이 나옵니다. 그럼 자 문제 보세요. 문제가 4줄입니까? 일단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죠. 그럼 1, 2, 3, 4, 5를 바로 읽어요. 그럼 1번에 봐보세요. 눈에 보이는 단어 있습니까? 동그라미 1번에서 외상대금. 외상대금 보이죠? 매매대금. 그럼 끝으로 달려가서 끝에 유치권 행사를 들렀죠? 1번이 그냥 답이에요. 그 아래 문제 보세요. 그 아래 문제 마지막 문제. 임차인이 임차물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주장할 수 있는 피담보 채권을 모두 고른 것. 그러면 보건복지부 매신 없는데 보건복지부 매신 이거 찾으면 돼요. 박스에 기억 보증금 보입니까? 니은 권리금 보여요? 이건 아니죠. 두 개 아니잖아요. 그럼 1, 2, 3, 4, 5에서 기억 니은 다 지워요. 밑에 1, 2, 3, 4, 5에 기억 니은 있는 거 다 지워보세요. 그럼 뭐가 나와요? 2번 정답. 넘겨보세요. 다음 페이지. 문제 이거밖에 없네. 한 문제 잘렸나 보네요. 감정평가사 문제도 있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시험은 기술입니다. 기술이에요. 그리고 이런 암기법은 중국에 저밖에 없어요. 다른 민법은 이런 거 없습니다. 이건 전국에 저밖에 없어요. 저는 이제 아마 제가 이 전국에 있는 공인중개사 모든 과목
전공에 있는 공부 중에서 모든 과목 선생님 중에서 제가 아마 제일 어릴 거예요. 전 전보다 더 나이 어린 사람 본 적 없어요. 선생님 중에서. 강의는 제가 21회부터 했거든요. 21회부터. 그러니까 지금 10년 넘었죠? 경력도 아주 많습니다. 제가 제일 어려요. 그러니까 제가 BTS 노래하는 거지. 그래서 강의 아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 어리다 무시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저는 지금 서울 강남에서 강의하고 있고, KBS 강사했습니다. 그리고 뭐 부산 어디 안 한 데 없어요. 그래서 그만큼 일단 검증받은 사람이니까 저를 믿고 따라오면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처음 만났지만 이렇게 문제 푸는 요령을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벌써 최소한 2문제 맞췄어요. 최소한 2문제. 공부 하기 전에. 이런 게 시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부 방식은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릴 텐데 거기 따라오시면 쉽게 민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다 자세히 여러분 공부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공연 중에 다 자격증을 따야겠죠? 그럼 우리 첫날인데 첫 시간부터 진도 나가면 재수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오리엔테이션이 그냥 쓸데없는 이빨 푼다 이 말이죠. 한국말로. 그걸 좀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시험 과목이 몇 과목입니까? 우리 시험 과목. 원래는 5과목이죠? 자, 이제 첫날이니까 1차와 우리 시험 2차로 구성되어 있죠? 1차가 2과목입니다. 어제 혹시 부동산 학개론 했나요? 이거 했고, 이제 오늘 저랑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부하는 겁니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학개론 선생님 어제 잘생겼어요? 학교 가시겠네. 학교 가시겠네. 출제지 의도를 잘하네요. 학교 가시세요. 그 다음 이제 2차 과목인데, 2차 과목은 부동산 공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동산 공법. 근데 우리 과목 중에 이 3개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11월, 12월 달에는 이 3과목만 하는 겁니다. 이 3과목. 이 2개는 아주 쉬워요. 쉬운 편이에요. 그나마. 그래서 이 3개만, 그래서 월화수 돼 있죠. 그러니까 연말에 모임이 많으니까 목금을 학원에서 빼놓고 월화수에 다 끝내는 겁니다. 12월, 10월까지 안 해요. 1월부터 해요, 이제. 이 3과목 하니까 이 11월, 12월 달에는. 내일 이거 하잖아. 내일 맞죠? 그리고 12월, 10월 달에 목금 수업 안 합니다. 이 3가지만, 3가지만. 왜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모임하시라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공인중개사법이라는 게 있어요. 공인중개사법. 뭐 학원 그러게 나오고 싶으세요? 나중엔 나오래도 안 나옵니다. 이 공인중개사법 중개실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과목이 부동산 공시법이라는 게 있어요. 공시법. 그리고 부동산 세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시험 과목이죠. 그러면 이 부동산 학개론이 40문제 출제됩니다. 이 과목도 40문제 출제돼요. 여기서 40문제 출제되고, 또 40문제 출제되고, 또 40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원래 한 과목이거든요. 이 2과목 성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책도 다르고 선생님도 서로 달라요. 이건 경제학과 나온 사람이 해야 되고, 이건 법대 나온 사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튼 이건 한 과목입니다. 그럼 합격자 결정 과목은 대강 들으셨죠? 이렇게 합격자 결정합니다. 1차가 2과목이죠? 그럼 2과목 각각 40점을 다 넘어야 됩니다. 이걸 과락을 면한다. 그러니까 과락이 있으면 안 돼요. 과락을 면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2과목 평균 60점 이상이 합격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과락 면하면서 동시에 평균 6점이어야 돼요. 그럼 1차를 합격합니다. 그럼 예를 들면 부동산 학개론을 100점 맞았거든요. 근데 민법을 37.5 맞았다 해보세요. 그럼 평균은 60 넘죠? 120점이 60점이니까. 근데 꽈락이 있어요, 없어요? 꽈락이면 1차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둘 다 40점 넘으면서 동시에 평균 60점 이상이 합격하는 거죠. 그러면 60점 맞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습니다. 쉬워요. 여러분 저를 만난 순간 쉬워요. 그래서 우리 2문제 맞췄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그런
테크닉을 풀 문제가 민법이 20개가 넘어요. 20개. 그럼 일단 50점 맞았죠. 나머지 찍어도 60점 맞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 2차가 세 과목이죠. 이 세 과목 각각 다 40점 넘어야 됩니다. 과락을 면해야 돼요. 각각 세 과목 다 과락 없이 여기도 평균 60점이면 시험에 합격합니다. 그럼 1차는 2차 좀 다른데, 자 1차를 먼저 보세요. 1차는 일단 몇 점 다 넘어야 돼요? 40점 넘어야 되죠? 그럼 민법을 40점 맞았다면 학계로는 80점 맞으면 합격하죠. 둘 다 과락 면했고 딱 평균 60이죠. 그러니까 1차는 80점이 만점이에요. 이거 맞을 필요 없죠? 맞아봤자 어차피 이거 맞아야 되니까 1차는 둘 다 80점이 만점입니다. 그 이상 맞을 필요 없어요. 2차는 다르죠? 2차는 이걸 40점 맞았다면 100점 맞아야 뭔가 좀 되겠죠, 이게. 2차는 100점 맞아도 돼요. 근데 1차는 80점이 만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이제 우리 시험은 1차와 2차를 같은 날 동시에 봅니다. 오전에 1차를 보거든요. 1차 봤죠? 근데 합격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또 2차까지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보고 나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유형이 생깁니다. 이 네 분이 시험 봤어요. 우리 답안 시험지를 나눠주거든요. 같이 좀 해보니까 1차와 2차 같이 봤죠? A란 분은 1차가 65점, 2차 70점 맞았어요. 과락 없이. B란 분은 1차를 75점, 2차를 55점 맞았어요. 과락 없이. C는 1차를 55점, 80점. D는 20점, 15점. 그럼 D는 아예 공부 안 한 거죠? 그러면 이 중에 누가 제일 부럽습니까? A가 제일 부럽죠. A는 1차, 2차 동시에 합격했죠. 이걸 우리가 보통 동차 합격했다 그래요. 1차와 2차 동시에 합격했다. A가 제일 부럽습니다. 근데 BC를 딱 보시면 BC 중에 누가 좀 안타까워요? C가 안타깝습니다. C 1차가 떨어졌죠. 2차 채점하지 않습니다. 다 떨어진 거예요. 이 사람은 다음 시험에 1차와 2차 동시에 다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B는 1차는 합격했죠. 2차가 떨어졌죠. 이 사람 다음 시험에 1차가 면제돼요. 그래서 2차만 준비하면 됩니다. 그럼 둘이 평균이 누가 더 높아요? C가 평균이 더 높지만 C는 1, 2차를 동시에 준비해야 돼요. B는 공부 덜 했지만 1차가 면제됐죠. 2차만 보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A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상적이지만 우리가 차선도 생각해 봐야겠죠. 최소한 C 같은 유형은 절대 되면 안 됩니다. 차라리 D가 낫죠. 공부 안 했으니까. 우리는 최소한 이 B 같은 유형이 돼야 되고 이 경우를 절대적 피해야 돼요. 그러니까 1차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시험은. 그래서 11월, 12월 달에 1차만 하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서운하니까 공포까지 세 과목 하는 겁니다. 11월, 12월 달에. 여러분들 아마 내년 4월까지 1차, 내년 4월까지 이걸 집중적으로 하셔야 돼요. 내년 4월까지. 2차는 수업만 들어도 돼요. 2차는 수업만 들어두면 5월 달에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실 때 시간이 나면 1차를 하신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우리 과목 중에 이 세 과목이 어렵습니다. 이게 어려워요. 그럼 어려운 과목이 1차에 딱 두 개가 있죠. 그러니까 1차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1차 두 과목 중에 어떤 걸 더 열심히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저 과목. 이 민법, 그냥 제가 민법이라면 민법. 이 민법을 끝내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 시험 과목의 절반을 끝낸 양이에요. 우리 시험에서 이게 공부량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공부해보시면 알아요, 이제. 이 학교론 교수님도 민법만 하라 그래요, 심지어는. 그래서 민법이 만법의 근원이거든요. 민법은 좀 어렵다는 시험이 다 있습니다. 옛날에 사법고시, 지금 변호사 시험, 법무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다 있어요. 민법이 있는 시험은 민법이 시험 공부량이 거의 절반이에요. 예전에 사법고시에서도 민법을 끝내면 공부 절반을 끝낸다 그랬어요. 그만큼 양이 많고 중요합니다. 우리 시험 과목도 민법이 거의 여러분 공부량의 50% 이상 분명히 차지합니다. 해보시면 알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6명 오죠. 그중에 누구한테 제일 잘 보여야 돼요? 저한테. 제가 여러분 합격의 절반을 쥐고 있어요. 다른 선생님 필요 없어요, 이거. 저한테 제일 잘 보여야 돼요, 저한테. 학원에서 선생님 뽑을 때 민법 선생님을 제일 먼저 뽑아요.
진짜요. 제가 이 학원은 화요일날 오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그 다른 시간을 정해져요. 민법이 제일 중요하니까. 아무튼 A가 우리는 21을 왔으니까 A가 가장 이상적이죠. 최소한 B가 돼야겠죠. 최소한 C 같은 유형을 절대 익혀야 된다. 그래서 아무튼 1차를 위주로 열심히 한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화요일날 민법을 합니다. 계속 10월, 내년 10월. 그러니까 같은 날 그 한 과목 다. 어제 학기론 아마 3시간 하셨죠?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책 한 권만 하루에 더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제가 과목을 좀 더 분석해 볼게요. 먼저 여기는 법이란 말 없죠? 이건 말 그대로 학문이거든요. 학문이에요, 이거. 법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도 법이 또 나오긴 나오는데 대부분 학문이에요. 근데 말이 학문이지 우리나라 학문은 다 미국 책 갖다 바뀐 거죠. 번역본이에요. 그래서 출판사마다 번역이 서로 다릅니다. 우리 책에 있는 번역과 다른 출판사 번역이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아무튼 그건 찾아 공부할 것이고 나머지는 다 법이죠. 법이잖아요. 여기 다 법? 다 법입니다. 이거 중개실무는 실무를 공부한 게 아니라 실무에 필요한 다 법이에요. 법. 다 법이죠. 그래서 우리 시험 과목은 부동산학견을 제외하고 다 법을 공부한다 생각하세요. 그럼 이제 일단 민법이 있잖아요. 민법이란 법은 하나 존재합니다. 이런 법 하나 존재해요. 그 다음 민사특별법이라고 써있죠. 이런 법은 없습니다. 민사특별법이란 쉽게 말하면 민법에 대한 특별법 그 말이거든요. 그럼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 우리나라 수백 개입니다. 수백 개. 그 수백 개 중에서 부동산 중개에 필요한 5개의 법을 공부해요. 5개 법. 지금 이제 들어보셨죠? 주택임대차 보호법 들어보셨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다음 집합건물 소유명 관리에 관한 법률,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방금 제가 뭐라 그랬죠? 듣고 잊어버렸죠? 이 5개 일일이 말하기 귀찮으니까 이 5개를 그냥 민사특별법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런 거지 이런 법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그 5개를 민사특별법이라 하는 겁니다. 아까 지금 듣고 잊어버렸잖아요. 저도 말하기 입 아파 이게. 이걸 더 줄이면 민특법 그래 민특법. 그리고 이제 줄이면 여러분 뻑가충이에요. 뻑가충. 뻑가충이 뭐예요? 버스카드 중대잖아요. 얘들 초딩들이 그런 말 안 써요. 중딩들이. 그것처럼 줄여서 말한다? 민특법 이런 게. 그래서 제 과목 시간에는 총 6개의 법을 공부합니다. 6개 법. 근데 이 특별법은 양이 아주 적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민법에서 34문제, 이건 법은 5개지만 6문제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제 시간에는 거의 민법만 하는 겁니다. 그 시간 나면 어쩌다 한 번씩 이 민특법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이게. 거의 민법만 한다. 그 다음 2차에서는 먼저 부동산 공법 내일 하는데, 부동산 공법, 이런 법도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부동산 공법이란 부동산에 관한 공적인 법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100개가 넘어요. 그 100개가 넘는 것 중에서 부동산 중개에 필요한 6개 법을 공부합니다. 6개 법. 내일 들으실 텐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다음 신도시 개발할 때, 지금 혁신도시 개발하잖아요. 그때 도시개발법. 다음 송천동 오래된 아파트 허물고 다시 지을 수 있죠. 그때 도시 및 주거 및 전기법. 그 다음에 주택법, 건축법, 농지법 이 6개. 방금 제가 뭐라 그랬죠? 또 듣고 잊어버렸죠? 그냥 그 6개를 부동산 공법이라 부른 겁니다. 그런 거지 원래 이런 법은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 다음 공인중개사법이라는 법은 하나 존재합니다. 모든 전문직은 그 전문직을 규율하는 법이 있어요. 의사법, 변호사법, 약사법, 공인중개사법 이렇게 다 있습니다. 여기도 뭘 공부한다? 뭘 공부한다. 그 다음 부동산 공시법 이런 법도 없습니다. 부동산 공시란 부동산에 관한 사항을 공적으로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에 2가지 법을 공부합니다. 부동산 등기법하고 지적에 관한 법 2가지 법을 공부해요. 그 2개를 그냥 공시법이라 부르는 겁니다. 다음 세법은 양이 엄청 방대한데 부동산 중개에 필요한 기초적인 세법을 공부해요.
양도세가 문제는 알아야겠죠? 이처럼 우리 시험 과목은 여기도 법이 나와요, 법. 그래서 거의 아무튼 법을 공부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얼른 봐도 법이 몇 개입니까? 엄청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죠. 대책 발표하면 그 부동산 대책을 이해할 사람이 우리 국민 중에 10%도 안 됩니다. 왜 이해를 못할까요? 지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대책을 발표하면 딱 한마디 항상 도대체 사야 돼, 팔아야 돼,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지식을 모르니까. 부동산 대책 발표한 게 다 여기에요. 다 여기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거의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공부하잖아요. 유식해집니다. 뉴스가 들려요. 신문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 대책을 이해해야만 누구한테 투자하라고 권유하겠죠. 정부 대책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지금 여기를 사야 된다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 중개만 해서는 돈 옛날처럼 못 봅니다. 투자하게 꼬셔야 돼요. 고객들을 투자하게. 경기도에 어디 토지가 나왔으니까 전주 토지는 뭐 올라봤자 10% 오르는데 경기도 50%거든요. 전주 돈을 갖다가 경기도에 투자하게 꼬셔야 돼요. 만약 여러분들이 경기도에 토지나 원룸 건물을 뭐 김포 신도시에 이걸 만약에 12억 주게 사게 해줬거든요. 그럼 전주 원룸은 가격 떨어져요. 올라봤자 1억 오르거든요. 이건 막 3억씩 오릅니다. 그럼 내가 이걸 소개해서 3억 올랐다 그 소문이 퍼져보세요. 그럼 다 나한테 옵니다. 여기 거 경기도가 사달라고. 이제 그런 중개도 필요합니다. 여기 전주에 있다고 전주 거만 중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이 지식을 많이 알아야겠죠. 그래서 아무튼 우리 시험 과목은 거의 법을 공부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다 어렵습니다. 근데 아까 시험 합격은 쉬워요. 시험은 기술이니까 기술. 아시겠죠? 그래서 아무튼 지금까지 시험 과목을 좀 설명드렸고 자 그럼 이제 우리 시험 과목은 거의 법이죠. 그래서 제가 법에 관한 일반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가볍게 들어오면 됩니다. 일단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죠. 세상을 살아가는 생활관계는 인간관계와 법률관계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인간관계에서는 법의 구속력이나 강제력, 법의 구속력이나 강제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법률관계에서는 법의 강제력이 적용되는 영역이죠. 이 두 가지 영역이 서로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이제 가정주부가 점심 때 친구들 만나요. 오늘 12시에 친구들 만나요. 그럼 친구들 만나면 밥만 먹어요? 낮술도 한잔해요? 그러세요? 이제 낮술도 한잔했다 해보세요. 소맥 막 타가지고 막. 그래서 이제 기분도 좋고 그러니까 애들이 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애들한테 전화해서 애들아 엄마가 피자 사갈게. 피자 사간다. 좀만 기다려라고 했어요. 이렇게 이제 전화했죠. 그럼 애들은 엄마를 기다려요? 피자를 기다려요? 피자를 기다리는데 낮술했잖아요. 안 사갔어요. 안 사갔다. 그럼 피자 사간다 약속했는데 안 사갔죠. 그럼 약속 어겼죠. 그럼 애들이 엄마를 상대로 소송하거나 법원에 소송하거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그날 맞아 죽겠죠. 이런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에서는 약속을 어기더라도 법의 힘을 빌릴 수 없습니다. 그냥 속으로 시바시바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도덕이나 관습 이런 게 적용돼요. 법의 힘을 빌릴 수 없어요. 얘가 법원에 소송하면 미쳤다 그럽니다. 근데 이번에는 철수라는 사람에게 아파트가 하나 있거든요. 아파트를 영희라는 사람과 영희와 만약에 7억 원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매매가 사고 팔기를 한 거죠. 그럼 이건 누가 봐도 법률관계죠. 법률관계입니다. 파는 사람을 매도인 그래요. 매도인. 사는 사람을 이제 매수인이랍니다. 매도자예요. 매도인이에요. 매도인. 법에서는 매도자 이런 말을 쓰지 않아요. 근데 부동산 학개론에서는 매도자라거든요. 부동산 학개론. 근데 법에서는 인이랍니다. 그냥 법인도 사람이니까 법에서는 법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가 부동산 소유할 수 있죠. 그러니까 법에서는 인이라 그래요. 근데 학개론은 매도자, 매수자랍니다. 부동산 학개론.
그럼 이건 누가 봐도 법률관계입니다. 매도인 철수는 아파트 매매에 있으니까 아파트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할 법적 의무가 생깁니다. 그럼 매수인은 돈 줘야겠죠, 돈? 7억, 돈. 대금 7억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생깁니다. 근데 영희는 돈 다 줬거든요. 돈 다 줬는데 철수가 소유권을 넘기지 않아요. 그럼 철수가 잘못했죠. 그럼 그때 영희는 법의 힘을 빌려서 아파트를 강제로 뺏어야겠죠? 그런 걸 강제 집행, 강제로 뺏어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인간관계와 법률관계가 서로 대별됩니다. 우린 당연히 하고 놓으면 법률관계만 공부하겠죠? 법률관계. 근데 아까 제가 사람을 철수형이라 썼잖아요. 그러죠? 근데 여러분 혹시 갑질이라는 말 들어봤죠? 갑질. 갑질이 무슨 말일까요? 갑질한다 그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 좀 설명이 뭐하죠? 갑질이 이런 데 나온 겁니다. 이 용어가. 아까 제가 철수형이라 썼는데 법에서는 사람을 보통 병정이래 나타나요. 사람을 법에서는 갑을병정 이렇게 많이 나타납니다. 꼭 그런 거 아닌데 보통. 그러니까 아까 시험 문제도 뭐 갑을병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걸 철사 갑을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많이 법에서는 많이 이렇게 합니다. 매도인이 갑이고 매수인이 을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회사를 취업한다. 회사가 무슨 주식회사가 있거든요. 그러죠? 누구가 근로자예요. 그럼 회사에 입사한다면 근로계약서나 고용계약서 작성하겠죠. 계약서 보시면 무슨 주식회사 가로 열고 이하 갑이라고 한다고 보통 씁니다. 고용임 종업원 김개똥 가로 열고 이하 을이라고 한다 보통 써 이렇게. 그리고 계약서를 쓰는 거죠. 그러면 꼭 그런 거 아니지만 보통 둘 중에 누가 사회적인 더 강자죠? 보통 회사가 더 강자고 종업원이 약자죠? 보통 회사가 더 강자입니다. 꼭 그런 거 아니지만 이번에는 이제 갑이라는 사람에게 상가건물이 있고 상가건물 을에게 돈 받고 빌려줘요. 돈 받고 빌려준다를 임대차한다고 그래요. 이게 돈 받고 빌려주는 겁니다. 빌려주는 사람을 임대인, 빌려 사용한 자를 임차인이라고 합니다. 계약기간 2년에 보증금 3억을 주고 임대차했다고 보세요. 임대차면 꼭 그런 거 아니지만 보통 누가 사회적인 강자입니까? 보통 임대인이 더 강자고 임차인이 약자죠, 보통. 이처럼 우리는 보통 보다 사회적 강자를 갑이라고 많이 표기해요. 상대적으로 사회적인 약자를 을이라고 이렇게 많이 표기합니다. 그러면 이자가 이렇게 괴롭힐 수 있죠. 자기 우울한 질을 이용해서 괴롭힐 수 있죠. 그걸 우리가 갑질한다고 하는 거예요. 갑질. 갑이 질하는 내 말일까요? 갑질한다 그러지? 갑질한다? 여기 갑을에서 나오면 이게. 근데 이제 제 조카가 있거든. 초등학교 3학년짜리 조카. 초3짜리가 저한테 삼촌 갑질이 뭐야 물어보더라고요. 너 그 말 어떻게 알았어? 뉴스에 많이 나오던데? 그래요. 야, 너희 엄마한테 물어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가 모르는 건 다 엄마가 삼촌한테 물어보래. 그래서 제가 말해. 근데 이걸 설명하면 A가 무슨 말인지 알까요? A가 더 어렵죠. 그래서 제가 야, 엄마하고 너하고 있잖아. 엄마가 너를 때리거나 너에게 잔소리하잖아. 그게 갑질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대요. 도대체. 알겠대요. 그리고 며칠 후에 엄마가 때리려고 그래요. 잔소리해요. 그러니까 얘가 엄마 갑질하지 마 그랬어요. 그래서 참 좋은 것 같겠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갑질입니다. 갑질. 여기 있단 말이에요. 갑을변경에서. 그래서 공부하시면 이제 갑을병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인간관계와 법률관계 중에서 법률관계를 공부한다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우리 시험 과목은 다 법과목이잖아요. 그럼 이제 법은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어요. 법은 공법과 사법 이렇게 분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법과 사법. 공법이란 국가와 우리 국민들, 시민들 관계예요.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를 운영하죠. 지방자치제. 그래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우리 국민, 시민들
상하 관계예요. 여기서 지시하고 우리가 복종하는 거죠. 그런 법이 공법입니다. 즉, 뭐 세금 잘 내 하잖아요. 도둑질 하지 마죠. 또 마스크 쓰지 써. 그러니까 마스크 쓰자 지금. 그죠? 이렇게 지시하고 복종하는 법률 관계를 공법 관계랍니다. 다음에 사법은 이제 우리 개인과 개인 간의 평등 관계, 수평 관계예요. 개인을 사인 그래요. 사인. 사인과 사인 간의 평등 관계를 규정한 게 사법입니다. 아까 철수어인과 아파트 매매했죠. 갑과 을이 임대차 했죠. 감남 걸려고 혼인할 수 있죠. 혼인. 그런 게 다 사법 개인적 영역이죠. 그리고 이제 공법과 사법 나눠지는데 사법의 가장 기본이 민법입니다. 민법. 우리가 공부한 민법이 모든 사법의 가장 기본이고 그리고 이 민법은 공법에도 다 적용돼요. 결국 민법을 모르면 우리나라 어떤 법도 공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법이 만법의 근원이고 아까 좀 어렵다는 시험은 민법이 다 있다 그랬어요. 그만큼 양도 많고 공부할 것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60점 맞긴 쉽다 했어요. 분명히. 그래서 아무튼 만법의 근원이고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법에 관한 사항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이건 시험에 안 나오지만 이건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이건 좀 우리가 적어 놓을게요. 책 이거 받으셨죠? 우리 출판사가 메가랜드라고 들어보셨나요? 서장훈이 설명했죠. 서장훈이 모델이었죠. 여러분 메가스터디 아시죠? 메가스터디 만든 책입니다. 품질이 제일 좋아요. 국내에 있는 출판사 중에서. 메가스터디가 교육 산업 1위잖아요. 연매출 600억 이상. 그래서 만든 책입니다. 그럼 책을 잠깐 123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우리 책을 123페이지. 페이지 안 써있지만 이런 데 나오죠? 그러면 여기 흰색 바탕에 잠깐 쓰는 겁니다. 흰색 바탕에. 흰색 바탕에 쓰는 거예요, 이제. 시험에 안 나오지만 이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이제 법의 체계라는 게 있거든요. 법도 더 높은 법과 낮은 법이 있겠죠. 우리나라의 가장 높은 법이 뭐죠? 헌법이죠. 헌법이 우리나라의 가장 높은 법입니다. 헌법 밑에 법이나 법률이 있어요. 법이나 법률. 법이나 뭐 법률 같은 말로 보셔도 됩니다. 법률 밑에 명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명령이 다시 대통령령과 부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밑에 규칙이 있고 규칙 생략하고 규칙 밑에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법의 더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더 하위법과 상위법이 있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딱 적어놓으세요. 그래서 올라갈수록 상위법, 내려갈수록 하위법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딱 일단 적어놓으면 됩니다. 적으셨으면 이제 헌법이란 우리 국민의 의사를 담은 법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을 개정하려면 국회의원들이 개정할 수 없어요. 국민투표를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국민투표. 헌법 밑에 법이나 법률이 있고 이 법은 국회 입법부에서 만든 거죠. 입법부. 근데 국회의원들이 몇 명이죠? 몇 명 안 되죠. 국회의원들이 법을 상세하게 자세히 만들 수가 없어요. 얘들은 전문 지식이 부족하죠. 쌈만 잘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자들은 법은 큰 틀만 만들고 세부사항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럼 세부사항은 행정부의 위임이에요. 그래서 법에서 위임받아서 행정부에서 만든 걸 명령이라 합니다. 명령. 행정부. 그럼 행정부 짱이 누구죠? 대통령에서 대통령이 만든 것을 대통령령이라 합니다. 같은 말로 시행령 그래요. 시행령. 한 단어로 영이라 합니다. 한 단어로. 원래 한 단어 령인데 우리나라 두음법칙 있잖아요. 그래서 령을 뭐라 쓴다? 영이라고 표기합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시행령 나오면 대통령령이구나 라고 하셔야 돼요.
그다음 대통령 밑에 각 부 장관들 있죠. 그 장관님들 부령 그래 부령 장관들. 같은 말로 시행규칙이라고 합니다. 시행규칙. 그럼 우리 시험과 관계된 부는 본부가 아니에요. 우리 시험은 국토교통부입니다. 우리 시험 그래서 2차 과목 시간에 국토교통부령이 나와요. 2차 과목 시간에. 우리 시험은 국토교통부니까. 여기까지는 전국이 다 적용되거든요. 근데 조례는 우리 지방자치를 운영하죠. 이건 지방의회에서 만든 겁니다. 지방의회. 여기는 그 지방에만 적용돼요. 경기도 조례 그러면 경기도만 적용되고 서울이나 다른 데 적용 안 됩니다. 뭐 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 그러면 서초구에만 적용돼요. 서초구 조례는 옆에 강남구, 동작구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주시 조례 그러면 익산에 적용 안 돼요. 전주시에만 적용되는 겁니다. 이건 그 지방에만 적용된다. 그럼 이것까지 우리가 공부할 수가 없죠. 시험은 여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여기까지. 그럼 우리 시험 과목 법 과목인데 여기에 헌법이라는 거 없거든요. 헌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 법은 헌법은 없고 다 여기에 속해요. 우리 시험 과목 그 열 몇 개 법이 있죠? 다 여기에 속한다. 헌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법률일 때 명령까지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합해서 법령이라고 불러요. 법령. 뭐라 불러요? 법령. 그러니까 법과 법령 뭐가 더 큰 개념이죠? 법률과 법령 뭐가 더 커요? 법령이 더 크죠? 법령이란 법과 명령을 포함한 거니까. 그리고 법령이 있다면 이 법을 우리나라 법원 사법부가 이 법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그걸 법원 판결례 그래서 판례라고 부릅니다. 그럼 법원이 가장 높은 게 대법원이죠. 우리는 법령과 그에 관한 대법원 판례까지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학교를 제외하고 법을 공부한다 그러면 법령과 그에 관한 중요한 대법원 판결례까지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공부해야만 법의 의미를 또 알 수가 있어요. 공부해야만.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이건 안 적어도 됩니다. 그냥 이건 듣고 잊어버리면 됩니다. 우리 이제 민법 제3조가 있는데 이건 그냥 안 적어도 돼요. 민법 3조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권리 의무 주체가 된다고 써 있습니다. 주체가 된다. 형법이란 게 있는데 형법은 우리 시험에 안 나옵니다. 형법 제250조가 살인죄예요. 천남 금지가지만 여기 뭐라 써 있냐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살해가 죽인 자 죽인 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라고 써 있어요. 징역에 처한다. 실제로 형법이란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고 그 범죄를 우리가 어떻게 처벌한가에 써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처벌하는가를 규율한 게 형법입니다. 우리 시험에 안 나오지만. 여기 민법 3조와 형법 250조가 있죠. 여기 법조문 보세요. 같은 단어 있어요, 여기? 같은 단어. 저 사람이 같죠? 여기도 사람, 여기도 사람 있잖아요. 근데 우리 대법원 판례가, 우리 대법원이 민법 3조의 사람과 살인죄 사람을 해석을 달리해요. 그럼 언제부터 사람이 될 것인가? 민법 3조 사람은 태아가 엄마 몸에서 완전히 세상 밖으로 빠져나오죠. 태아가 엄마 몸에서 완전히 세상 밖으로 빠져나왔을 때부터 제3조 사람이 돼요. 태아는 아직 사람 아니네요. 태아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원칙적으로. 태아는. 근데 태어난 지 1분 지났다. 걔는 사람이죠. 걔는 부동산 소유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태아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유할 권리가 없어요. 원칙적으로. 근데 살인죄 사람은 달라요. 산모가 1일 낳기 전에 정기적으로 진통을 느낀다고 그러죠. 그때부터
살인죄가 사람이 돼요. 이거 어떤 게 사람이 되는 시기가 더 빨라요? 이쪽. 정말 끔찍한 말이에요. 정말 끔찍합니다. 죄송합니다. 태아를 죽여서 태아를 죽였는데 산모가 진통을 느낄 때 죽이잖아요. 그럼 살인죄가 돼요. 살인죄. 그래서 여러 개 엄청나게 처벌돼요. 진통을 느낀 그 태아를 죽이면. 근데 진통을 느끼기 전에 태아를 죽이잖아요. 그럼 낙태죄 등등 아주 가볍게 처벌돼요. 아주 가볍게. 똑같은 태아를 죽이더라도. 이렇게 대법원이 해석을 달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판례를 공부해야만 실생활의 법이 어떻게 써 있는가 알겠죠. 그래서 이 같이 이를 공부하는 겁니다. 같이. 우리 민법은 판례가 약 80% 이상 시험 나와요. 법조문은 20%도 안 나오고 민법은 거의 판례가 80% 이상입니다. 대법원 판례가. 그럼 이거 공부하면 재밌습니다. 재밌잖아요. 이게. 근데 좀 어려운 것도 있어요.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 일반적인 말씀드렸고 이제 둘째 시간부터 민법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10분 쉬고 공부하겠습니다.